네, 금일장 해외 이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2년물 국채금리 5% 아래로 떨어진 건, 그 다음에 유가 비축료 보충 기대감에 반등한 건, 그리고 애플 아이폰 1분기 판매 감소 건, 그리고 퀄컴 스마트폰 회복에 매출 상승한 건, 이렇게 네 가지로 추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2년물 국채금리 부분, 일단 FOMC 회의 이후에 2년물에 대한 국채금리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하락세를 보여줬고, 일단 최근에 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언급이 한번 시장에서는 됐었는데 FOMC 입장에서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고 인하에 대한 기조가 올해는 맞고요. 그리고 인하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행 시점 부분이 항상 문제였던 상태인데, 일단 물가지수 부분이 가장 현재 민감한 부분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금리 인하는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실 때 국채금리는 떨어져 주는 것이 현재 구간에서는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0년물도 2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연준 의장이 굳이 인상 가능성은 없다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발언을 해줬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더라도 2회 정도 수준, 혹은 조금 공격적으로 가더라도 3회 정도 수준으로 기존의 뭐 시장 관점인 4회 정도까지는 일어나기 쉽지 않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 비축료 보충 기대감 부분인데, 전략 비축료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있는 전략 비축료 부분, 기존에 이제 오일을 계속해서 풀어서 전략 비축료를 반대로 한번 시장에다가 내보냈던 적이 있는데, 미국이 반대로 이 전략 비축료를 보충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시장에 있는 오일 물량들을 다시 매수해서 본인들이 이제 재고로 갖게 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는, 정부 차원에서의 수요 증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유입량으로 오히려 유가는 증가해 주는 것이 맞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어떤 원유 재고 증가와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 1분기 판매 감소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 기존의 모델 대비해서 업그레이드를 빠르게 진행하는 얼리 어댑터들의 비중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어떤 사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니즈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아이폰 판매는 부진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시장이 뭐 쫓아오고 있는 부분 외에도 중국이 자체적으로 아이폰에 대한 수입이나 미국 제품에 대한 수입 물량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애플 쪽이나 혹은 뭐 그 외의 반도체 기업들까지도 전부 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퀄컴 스마트폰 회복 물량 부분인데, 일단 퀄컴의 매출이 회복된다라는 거는 아이폰 외의 갤럭시나 그 외의 다른 스마트폰들에 대한 매출 실적이 상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애플의 시장 어떤 판매량에 대한 하락 부분이 반대로 이제 갤럭시 라인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의 중국 제품들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사이드에 주로 제품을 공급하는 퀄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매출 상승은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 비중에서 지배율의 변화가 소폭은 일어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첨단 칩이 필요한 부분보다도 중저가 제품들에 대한 판매량 증가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오늘 발표가 있는데,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같은 경우에 시장 영향이 물가지수 다음으로, 최근에는 물가지수보다는 살짝 밀렸습니다. 물가지수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추후에 주가지수 반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